안녕하십니까. 노동법 객관식 문제풀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 기출문제 분석과 판례를 명확하게 잘 분석을 해서 공부하는 걸 참 수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풀이의 구성도 여러 가지 시험들의 객관식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구성을 하여서 되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제들을 이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모두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를 실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노동법이라는 것은 노동법이라는 조문이 제1조, 2조 그런 거는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그런 법들을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가장 주된 법이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 그죠? 근로기준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최저임금법이라던가,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파견법,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쭉 그런 것들, 그죠? 그래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직접적으로 이제 규율하는 방식을 통한 이러한 법들을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렇게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동조합들이 노동상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되게 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이라는 시스템 내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게,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관련된 이제 법들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노조법이고, 이제 공무원 노조법이나 교원 노조법이나 이제는 여러 가지 기타 법령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 통칭해서 이제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노동법이라고 하고, 이 노동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노동자, 즉 근로자를 이제는 보호하려고 이제는 있는 법령인 건데, 개별적 근로관계법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법이든 근로기준법이든 법령에서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그 기준을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설정을 하고, 최소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준수하도록, 그 이상의 근로조건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면서 이제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고,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근로조건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들이 노동상권을 활발하게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보장하는 틀 내에서 스스로 노사 자치를 형성을 해서 적정한 근로조건을 향상하도록 하는 이제는 관련된 이제 법령들인 건데, 이 둘 다 모두가 뭐냐면은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 시스템이 서로 좀 다를 뿐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나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기 때문에 서로 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또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뚜렷한 특색을 갖추고 있는 것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이죠. 집단적 노사관계법이고, 그 다음에 출발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서 근로를 제공하는데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고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을 직접 규율하면서, 출발은 뭐냐? 개별적 근로관계법이에요. 출발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지켜라. 그런데 출발은 이거로 전제하고 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최소한 이거를 지키라는 기준을 설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노동조합들이 자기네들이 힘에 키워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교섭을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이거보다 더 나은 근로 조건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이건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보장을 받는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그보다 더 나은 적정한 근로 조건을 형성시키는, 그죠? 그런 것들이 형성시키는 관계이기 때문에 집단적 노사관계법이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더 보강하는 역할인 거고, 출발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이고, 그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그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용 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람들, 예컨대 프리랜서라던가 또는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업무 도급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 수행을 한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사용자의 지시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2번 종속 노동에 관한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다. 이미 설명을 했어요. 3번 근대 시민법 원리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실제 기출 지문에서 많이 나왔던 지문인 것인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전체를 이제 통틀어서 노동법이라 하는데, 이 노동법은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이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하는 것이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적 자치라던가 그와 같은 시민법 원리들을 수정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자본주의 그 경제 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번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것도 1번을 할 때 이미 설명을 한 것이고요. 자, 5번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금지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노조법 제81조에 이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81조, 노조법 81조를 보면, 거기에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나라는 사용자만 규제하고 있어요. 사용자만 규제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통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고, 하지만 법에서 그거를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 그쪽 이제 법령에서는 사용자는 당연하게 그 부당노동의 금지 주체로서 규정을 했고, 나아가서 노동조합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뭐냐면 그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목적을 위해서 부당노동행위를 이제는 규제한 것이 아니라 노동상권을 보장하려는 거에 측면에서 규정을 한 것이지, 노동조합을 부당노동의 주체로서 금지하지도 않았고, 또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목적도 아니다. 미국하고는 다르다.